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평범하고 똑같은 생활이어서 왠지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평범하고 매일 하는 일도 똑같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요, 혹시 그 평범한 음식, 업무,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매일 새로움이 아닌 나와 오랫동안 친해져 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 불행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작은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오늘을 생활하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건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관절염과는 좀 다른가요? 네, 일단은 어원부터 좀 보자면은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흐르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나쁜 액이 흐르다, 통증이 여기저기로 이렇게 흘러다닌다, 이동한다 이런 뜻에서 류마티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백호풍, 역절풍 등의 이름으로 좀 불리게 되는데요. 온몸이 호랑이에 물어 뜯긴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이고요. 보통 손이나 손목, 발이나 발목 등의 여러 가지 관절들의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관절들을 보면은 뼈랑 뼈를 연결시켜 주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이 연골과 활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활막이라는 부분이 관절액을 생성하는 얇은 막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관절이 연골이 손상이 된다든지 뼈가 조금씩 손상이 된다든지 관절이 파괴가 되는 등의 다양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면역력이 그럼 왜 약해지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환들을 보통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면역이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세균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오히려 저희 몸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공격하게 되며 이런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림프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몸의 일부인 활막을 공격하게 되고 관절들을 공격하고 뼈를 공격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파괴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 병을 실제로 앓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네. 2018년 자료로 봤을 때 환자 수가 2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이 중에 여성이 18만 명 정도 돼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35세에서 50세가 가장 흔하고요. 남녀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3 정도로 여성에게 더욱 좀 많습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 전신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관절 증상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네. 피로하다든지 식욕이 좀 떨어진다거나 전신의 쇠약감, 좀 힘이 떨어지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흔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있는 관절들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든 이걸 조조강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1시간 이상 좀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전구 증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 증상은 실제로 이제 관절들이 아픈 증상들입니다. 네. 관절들이 아프고 붓고 빨갛게 붓거나 주로 다양한 부위에 나타나는데 손에서 좀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손가락의 끝에 마디는 잘 침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마디들에는 잘 침범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침범된 관절들은 만지면 아프거나 움직임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에 빨갛게 홍반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먹을 이렇게 꽉 쥘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 관절염이 생기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증상들도 있나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관절 말고도 다른 장기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딱딱한 결절 같은 게 피하나 팔꿈치, 손가락 등에 이렇게 딱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염증들이 관절 외에 다른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혈관으로 침범하게 되면은 그런 병의 경과라든가 치료했을 때 결과가 좀 나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염증들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장기로 침범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처음에 있었던 전신 증상들, 발열이나 전신 쇠약감,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호흡이 곤란한다는 등의 좀 더 안 좋은 증상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걸로 봐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증상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안 밝혀져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위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원인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몸의 기능이,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관절염이랑 네. 그럼 증상이나 뭐 다른 것들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네,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관절염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증상이 심하면은 자기가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나눠보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손발의 작은 관절들에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좌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뭐 오른쪽만 아프거나 왼쪽만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하고요. 네. 오후가 되면은 그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일반 관절염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이 걷거나 많이 쓰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후나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계속해서 아픈데 네.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증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네. 아침에 심해지고 네. 그리고 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 네, 내가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가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류마티스가 정확한 원인도 없고 네. 그리고 증상으로만 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증상이 좀 있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의심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검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의사들이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듣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네. 치료를 위해서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상 가장 특징적인 것은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것이 혈액 검사상 검출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보통 환자의 50% 정도에서만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이 인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인자로 100% 이렇게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MR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촬영을 해서도 좀 네. 판단이 어렵나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엑스레이처럼 방사선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네. 관절 주위에 좀 붓거나 아니면은 관절 주위에 뼈가 좀 감소되는 골감소 등을 관찰할 수 있지만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80% 정도에서도 방사선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런 증상들이 좀 더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이거를 영상 검사상으로 진단해내는 게 쉽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넘어서 MRI나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기에 조금은 발견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 이런저런 검사들을 종합해서 그렇죠. 임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진단 기준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개의 관절에 침범을 했는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류마티스 인자가 혈액 검사상 나왔는지 아니면 항 CCP 항체 양성이라던가 CRP 그리고 ESR 등의 혈액 검사 수치가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이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정확한 진단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호전이랑 악화를 반복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치료는 잘 되는 편이고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약들은 이제 통증이라든지 염증들을 줄여주면서 병의 진행 속도를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 부작용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약화시킨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약 또한 염증을 조절해주는 약이고요.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하지만 이제 얼굴이 동그랗게 된다든지 체중이 된다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적절한 용량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얼굴이 동그랗게 된다는 게 네. 뭐 얼굴에 볼살이 는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얼굴에 살이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얼굴이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페이스라고 하니까 뭔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면 뭐 스테로이드 이외에 다른 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제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약제들은 이제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고요. 대표적인 약제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항말라리아제, 설파살라진, 사이크로스포린 등의 다양한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처음부터 항류마티스 약을 쓰면 네. 이게 말하자면 질병이 좀 진척이 더디거나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치료 경향은 처음부터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 예전에는 이러한 약제들에 대한 우려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약제들을 먼저 사용을 함으로써 질병 경과를 늦추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서 최근의 치료 경향은 이런 약제들을 먼저 사용하는 걸로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말하자면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계단식 접근을 처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쓰고 스테로이드 네. 호르몬을 쓰고 이런 단계적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세 번째 단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 같은 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럼? 네,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과 관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사제들도 개발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결핵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치료를 했을 때 이득이랑 손실을 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높은지 판단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네. 있는 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라던가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했을 때 초기에 효과가 좀 빠르게 안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네. 아니면은 관절 통증이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예후가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 등에 있을 때 한방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안 좋은 증상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라는 거는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한의학에서도 류마티스는 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난치성 질환. 네. 그래서 봉침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한약 치료라든지 이런 외과적인 처치와 내과적인 처치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좀 한번 보면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고요. 네. 습열조락증, 한습조락증, 음어락조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거죠? 네, 이제 첫 번째 거는 습열이라고 해서 염증의 좀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관절이 좀 빨갛게 붓거나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으면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외에도 몸에 그러니까 열이 있는 거죠, 몸에. 땀이 많이 나고 답답하면서 소변이 붉으면서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한습 조락증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반대 방향으로 한습, 그러니까 차가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통증이 첫 번째 분류보다 좀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강직이 돼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편입니다. 특징으로는 따뜻하게 하면은 통증이 좀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차갑게 하면은 증상이 심해지고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한하고 습한 걸 좀 피해 주셔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허락조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오래된 경우를 얘기하고요. 아,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증세가 좀 심한 편이고요. 소변량도 적고 대변도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형태를 띠고요. 몸에 힘이 없고 병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병세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늘고 길게 가고 있는 질병을 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몸 전체적으로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치료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뭐 침 같은 것들? 네, 이제 이런 내과적인 질환도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관절의 통증들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농도 봉약침 치료가 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관절들 부위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씩 처음에는 작은 부위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범위랑 용량을 늘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좀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1년 넘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치료를 하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경과를 좀 지켜보게 됩니다.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워낙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치료 기간이라는 건 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좀 더 줄어들고 뭐 발견이 늦어지면 길어지고 이런 관계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초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가 빨라지는 건 맞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질병의 이런 발전을 늦출 수 있고요. 네. 질병의 발전을 늦추면은 처음에 있는 증상들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치료가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난치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감기처럼 네. 이제 다 낫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해라는 개념이 더 맞는데요. 통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를 목표로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용어를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요. 관해, 네. 이제 보통 완치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뒤로부터 조금씩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그 관찰을 하고 병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말씀 주셨던 뭐 3개월, 6개월 이런 치료 기간이라는 건 네, 좀 관해의 상태가 된 거고 그렇죠. 그 뒤에도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네.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치료를 멈추게 되면 다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적 관찰과 좀 간헐적 치료는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병이군요. 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앓고 계신 분들이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1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이신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 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신체적으로 과로를 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발 뒤꿈치 통증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그냥 구두를 신어서 아프다가 아니라 네. 정말로 통증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신발이 잘못됐다거나 네. 자기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간단한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다가 혈액 검사상에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류머티스 진단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1년 정도 했는데요. 점점 심해지고 여러 관절들을 침범하게 돼서 질병의 발전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봉침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요. 3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통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혈액 검사상 수치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지속해서 더 강해지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한의학에서 좀 더 같이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바로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약을 먹어도 호전을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개인 생활 습관도 다르고 네. 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들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다른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 이번에는 57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10년 전에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그 뒤로부터 계속 통증을 호소를 해오셨고요. 네. 자궁근종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 다음에 손목 통증이 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손목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여러 관절을 침범을 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좀 같이 겹치게 되었거든요. 이분도 약물요법을 처음에 받고 있는 상태에서 봉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됐고요. 네. 6개월 정도 치료해서 관절 증상들은 좀 호전되었고 관절이 안 아프다 보니까 평소에 힘들었던 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좀 같이 좋아졌고 일상생활에 활력도 좀 생긴 편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문제가 꼭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으시다고 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자궁 근종만 네. 제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궁 전체를 좀
제거를 하신 자궁을 전체라기보다는 적출을 해내긴 했는데 그 정도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근종 부위만. 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기존에 앓고 있었던 류마티스 증상이 좀 더 심해진 걸로 보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사실 뭐 60대 이전의 네. 분들은 네. 그래도 뭔가가 병이 났으면 치료를 해야지라는 네. 생각이 좀 잘 드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아직 건강하시고 네. 뭐 좀 버틸 체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네. 치료를 하셨던 사례가 있나요? 네. 이제 78세 여성분 한 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도 이제 겨울에 넘어져서 그 골반 부분이 골절이 나타나서 수술을 한 뒤에 통증이 좀 더 심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봉침 치료를 시작을 해서 혈액 검사 결과도 좀 안정된 수치로 나중에 나타나게 됐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자제분들 결혼 생활 걱정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네.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압박감 이런 것들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뭐 통계 자료는 뭐 사실 자료일 뿐이지만 네. 말씀해 주셨을 때 뭐 35살에서 네. 50세 이전의 분들이 좀 많이 걸리기 시작한다고 네.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엔 그러면 그 내원하시기 뭐 1, 2년 전에 발병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처음에 발병했을 때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통증이 좀 줄어들다 보면은 그거를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네.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환은 계속해서 좀 안고 가는 질환이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되면은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유지 치료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다시 통증이 좀 재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네. 어려운 병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네. 뭐 원인이 명확하진 않겠지만 좀 이런 생활 습관을 하시면 네.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뭐 생활 습관 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관절에 통증이 많다 보니까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운동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너무 강렬한 운동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좋지 않지만 가벼운 걷기라든지 산책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수영 같은 경우 이런 운동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특히 저희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으로 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운동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관절이 아프고 움직이기 싫고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뻑뻑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운동을 병행을 해주는 게 치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봤는데요.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멸치가 키가 큰다,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이 꽉 들어차 있는 저칼로리 고단백의 대표적인 칼슘 식품인데요. 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골격 성장을 돕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량이 약해지는 줄어드는 노년기에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좀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편이고요. 네. 멸치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라던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마그네슘이 풍부한 멸치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멸치를 보통 먹을 때요. 네. 육수를 낼 때도 그렇고 네. 이 내장 부분 있잖아요. 네. 흔히들 멸치에 똥을 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다면서요? 네. 이 멸치의 내장에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B군,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내장도 빼지 말고 같이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씁쓸한 맛이 나서 네, 많이들, 맞습니다. 네.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멸치에는 칼슘이나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석 환자라든지 통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멸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멸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59고요. 네. 몸무게가 67, 네. 나이가 56세. 네. 지금 제 앞에 손세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다른 네. 게 아니라 네. 목 디스크로 네. 꽤 오랜 시간을 네.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도 많이 병행을 해보긴 했는데 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호전도 안 보이고 한의원도 가보고 네. 또 어떤 치료 받으셨나요? 포롤로 주사도 맞아보고요. 네. 그 IMS인가? 네. 그 무슨 주사 네, 그 맞습니다. 치료도 해보고 네. 했는데
MRI까지는 찍어는 봤어요. 네. 그런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치료하면 그때만 좀 잠깐 그러고 네. 근데 자꾸 증상은 등 쪽으로 해가지고요. 견갑골이라고 해야 되죠? 네. 날개줄지 있는데 그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요. 저녁에 잘 때는 좀 더 그렇고 아침에는 더 뻐근해서 진짜 힘들고요. 네. 그 팔이 저리거나 손까지 저리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가끔 가다 그래요. 가끔 가끔 가다 가다 그래요. 저릴 때 네. 제가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든지 병원 네.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오면은 조금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 네. 또 쓰거나 또 좀 그러면은 다시 또 다시 그렇고 좀 안 좋아지고요. 계속 그 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손이랑 팔까지 저린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MRI 상으로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치료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은 치료를 해보셨는데 이제 추나 치료는 혹시 받아보셨어요? 한의원에서? 아니요, 추나는 안 해봤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지금 네. 지내는 바람에 네. 여기에는 마땅히 하늘 곳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거는 못 받았어요. 예. 이제 이게 추나 치료가 디스크 질환들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디스크라는 게 뼈 사이사이가 좀 좁아지고 디스크가 탈출한 증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목 사이사이를 늘려주고 근처의 근육을 풀어줘서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추나 치료가. 네, 그래서 받기 좀 힘드신 여건이시지만 어쨌든 이런 걸 받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봉침 치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무슨 치료요? 봉침 치료라고 해서 봉약침이라고 해서 봉침? 네. 아, 봉침? 네. 봉침은 안 받았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예. 봉침도 목 디스크 증상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보면은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호전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롤로도 해보시고 IMS도 해보셨는데 좀 호전이 없었으면 다른 방법들을 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더 궁금한 건 있죠, 네. 원장님. 네. 제가 그 코롤라고 뭐지? 네. IMS죠? 네. IMS 치료가 좀 고가잖아요. 네. 근데 그 병원에서는 네. 그걸 거의 평생 맞다시피 계속 횟수를 안 정해주고 네. 몇 달을 막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그러니까, 경우 계속 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만해야 될까요? 이제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거든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맞은 횟수요? 네. 8번 맞고서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증상의 호전이 조금이라도 좀 없거나 전혀 없던가요?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맞고 나서는 좀 시원해요. 네. 맞을 때 당시도 좀 시원하면서 아프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거 느끼고 한데 또 2, 3일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았거든요. 네. 비용적인 것을 두 번은 맞으러 가는데 네. 비용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한 번씩 맞았는데 네. 맞을 때까지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통증이 많이 또 아파지는 걸 느끼거든요. 일단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의 횟수는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치료하자고 얘기한 것 같고요. 계속 맞고도 좀 호전이 없다 싶으시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동안 들어간 것도 비용적인 것이 그동안 헛돈 들였네 생각도 이러지도 들고 저러지도 네. 못하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뭐
호전 반응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치료 효과는 누적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를 하신 게 뭐 헛된 돈을 쓰거나 헛된 시간을 날린 게 아니니까 치료 효과는 누적이 됐다가 나중에 크게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원장님, 네. 그냥 일상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다 해요. 근데 네. 제가 몸이 불편하고 네. 좀 아픈 거 조금 그냥 참으면 된다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네. 계속 있다가 네. 제가 더 나이가 더 먹거나 이제 그럴 적에 네. 이걸로 인해서 더 심한 증상이 더 악화될 확률이 좀 많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거는 맞고요. 지금 방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불편한 증상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남아있죠. 그러면은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근데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평생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반응이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를 포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효과는 누적되고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일단 이로 네. 가까운 IMS 치료하고 포롤러 치료도 제가 타지역으로 가서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사는 데서는 없어갖고. 네. 그래서 타지역까지 이제 그것도 다니기도 불편하고 네.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그냥 네. 간단한 침술 같은 거 하고 물리치료하고 네. 이런 재활을 의학과를 좀 다니긴 했어요. 네. 또 계속 하면은 주사를 또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주사냐 하면은 그 물어보면 그냥 항생제는 아니라 하고 네. 이제 그렇지도 막 아무 부작용 없으니까 맞으라 하는데 갈 때마다 그거 놀라고 해서 조금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병을 치료할 때 병원이 집이랑 가까운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어야 좀 잘 갈 수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주사제 치료가 조금 걱정이 되시면은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안 나타나더라도 좀 꾸준히 맞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시니까. 네. 네. 한의원에 가면은 그냥 침만 놓는 게 아니라요. 네. 또 부항을 뜨고 침도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부항을 갈 때마다 이렇게 사열이라고 하죠. 네. 그게 꼭 해요. 네. 그걸 계속 해도 괜찮은가 또 한의원 가면 또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사열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조금 피를 뽑는다, 지속적으로 이게 좀 괜찮나 싶으신가 봐요. 근데 사열을 통해서 나오는 피는 진짜 미미한 양이고요. 엄청 많은 양을 빼내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사열 같은 경우에.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피가 많이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네, 피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서 피를 빼주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피가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의원을 간다고 하면 원장님,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가서 하는 게 좀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지금은 한 3번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 이런 식으로 3일 정도는 하루 쉬고 하루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치료에 도움도 받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뭐 스트레칭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혹시 잘 때 잘 때 네.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지 자꾸 뒤척이고 자꾸 깨고 이래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일단은 그 목 주위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좋아서 어깨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목이랑 어깨 그런 데를 뭐 누가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건 근처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망치를 해도 때려줬으면 시원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베개 같은 것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그냥 방법이네요. 편하신 베개 베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지 않아서 그냥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3291 쓰시는 분입니다.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붓고 손가락 관절 모양도 약간 변형이 옵니다. 일을 쉬면 조금 통증이 완화되다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손가락 마디마디 아프고 붓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절염과 류마티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네.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손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통증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제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손을 안 쓰고 쉴 때는 통증이 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의 정도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좀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손이 좀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조조강직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한 검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라든가 그 영상 검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문자 사연에 손가락 관절이 좀 변형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 관절염도 손가락 변형이 오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그 관절이 좀 크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좀 모양이 한쪽으로 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없다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그거를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신 분은 통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고 손가락 변형 같은 경우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일반 관절염에서도 분명히 모양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것만 놓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치료 방법도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른가요? 네, 좀 다르긴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일반 관절염 치료에 준해서 먼저 치료를 시작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관절염과 류마티스가 확실히 치료법도 차이가 있나 보네요. 이제 완벽하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류마티스로 확진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류마티스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 약제를 이용한다거나 스테로이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봉침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봉침으로 그 일반적인 관절염의 통증 완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련된 그 면역 질환에도 도움을 주나요, 봉침이? 네, 맞습니다.
지금 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도 관절 증상들이 가장 불편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을 이제 병행을 해요.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들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침 치료의 역할은 그런 불편한 관절들의 증상들을 줄여주면서 치료를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